저랑 분명 그날 저녁에 웃으면서 기숙사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잘 가 이러면서 이렇게 헤어졌는데 왜 나를 투명 인간 취급했는지. 그때 근데 소리 내서도 못 울잖아요. 뭐 청승이야, 뭐가 잘한 게 있다고 울어제끼게. 백팔배를 하다가 최근에 뭔가 어떤 거에 대해서 마음을 정리한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이제 학교 다닐 때로 거슬러 가야 돼요.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 얘네 둘이 단짝이야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A랑 B 너무 친하잖아. 야 너희들 완전 둘도 없는 사이. 이러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 친구가 굉장히 뭔가 모르게 불편했어요. 같은 기숙사에 살면서 같은 방은 아니었지만 밥을 먹을 때라든지 아플 때라든지 서로 많이 돕고 도와주고 의지하고 그러기는 했는데 너무 올가매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누군가와 더 친해지는 낌새가 보이는 거를 용납하지 않는 느낌. 나한테 말을 하지 않고 어디를 다녀왔어 이러면은 서운한 표시를 내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좀 짜증나는 순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짜증났다는 감정만 기억하고 사건은 많이 잊어버렸는데 나 한 가지는 진짜 난 아직도 진짜 궁금해요. 난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진짜 그 태국 여행 태국 여행 마지막 날 숙소에서부터 인천공항까지, 인천공항에서 광주까지 오는 길에 왜 나를 투명 인간 취급했는지 난 이게 너무너무 아직도 궁금한 포인트긴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잘못한 게 없진 않습니다. 술이 문제였죠. 처음이었어요. 술을 마시고 토를 한 게. 그때 20살에서 21살 넘어가는 겨울방학이었거든요. 근데 태국에서 처음으로 술을 마시고 토를 했어요. 근데 진짜 오장육부를 토했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날 이제 그렇게 숙소에 들어가고 다음날 설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한국에 가는 짐을 싸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남아있는 돈으로 새벽에 편의점을 혼자 가서 생각나는 사람들 거를 간식을 다 샀어요. 막 초코라든지 숙취에 좋은 것들 그런 거를 다 사서 와서 아침에 로비에 모였을 때 막 다 나눠줬거든요. 근데 당연히 내 그 친구한테도 너무 고맙잖아요. 그 친구한 것도 왕 사가지고 어제 너무 미안했어 하고 딱 나눠주는데 그때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눈을 아예 안 쳐다보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느낌 탓인가 생각하고 혼자 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 번 더 말을 걸었는데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명이서만 계속 대화를 하고 제 말을 아예 없는 사람 취급. 이 느낌 탓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항으로 가는 길에 계속 울었어요. 그때 근데 소리 내서도 못 울잖아요. 뭐 청승이야, 뭐가 잘한 게 있다고 울어제끼게. 그리고 이제 방학 기간이었으니까 2학년 1학기에 개학할 때 아무렇지 않게 인사했는데 그때 또 받아주더래요. 근데 이제 와서 또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볼 용기가 없었나?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렇게 또 잊혀졌죠. 그 친구가 남들이 봤을 때는 얘네 엄청 단짝 아니야? 그 친구였어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날 술이 문제지 진짜. 좀 술 마시면은 왜 친구들이 날 그렇게 미워했지? 그래서 지금은 안 마십니다. 아무튼 그때도 교수님이 불렀어요. 근데 취했는데 저는 밖에 나와서 이제 깨고 있었죠. 근데 제가 오랜 시간 안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오빠들한테 저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오케이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혼자 들어가지 말라고 기숙사 누구 사냐. 그래서 그 친구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 엄청 둘도 없는 단짝인 그 친구 삽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친구를 부른 거예요. 저랑 분명 그날 저녁에 웃으면서 기숙사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잘 가 이러면서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오빠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는 오빠. 여보세요 받으니까 걔한테 갑자기 사과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 소린가 싶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랑 헤어지고 오빠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빠를 불러서 울으면서 술을 마셨대요. 근데 그 울음의 원인이 저였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도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 친구 딴에서는 술자리에 나를 부른다 생각하고 왔던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근데 딱 와서 듣는 얘기가 민영이 데리고 기숙사 데려가. 이러니까 그때 엄청
엄청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뭐 짜증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들어갔던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났던 거지. 그래서 오빠를 그렇게 친한 오빠를 연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러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해탈을 하게 된 계기? 저는 중학교 때 친구가 약간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거든요. 애들한테 따돌림 당하면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왜냐하면 친구가 전부니까 막 친구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한테 풀고, 왜냐하면은 그땐 가족이 안중에 없으니까 그랬었는데, 중학교 때 제 주변 친구들은 뭐 뒤로 돌려 까는 친구들도 있고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은은하게 깎아내리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중학교 때는 애들이 저한테 직접적이었어요. 나의 모든 행동이 사과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혀가 지금은 많이 길었어요. 지금 많이 길었는데 혀가 입술 밖으로 안 나왔거든요. 이걸 달았어요. 요플레도 못 달았어요. 코에 닿아서. 왜냐하면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혈소대가 너무 짧게 태어나가지고 혀가 굳어서 약간 이런 식의 발음이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좀 어설픈? 어떻게 보면 애기 소리?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혀를 3번 잘랐어요. 태어날 때 자르고, 5살 때 자르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자르고. 근데 더 자르면 이제 혀끝이 굳는다고, 자르지 말라고, 그냥 그대로 살라고 해서 산 건데, 그래서 중학교 때 혀 짧은 소리로 혀 짧은 소리로 앞에 나가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앞에 나가면 얼마나 긴장해요. 긴장한 상태로 더 짧아졌겠죠? 몸이 경직을 하게 되면 혀도 굳으니까. 그래서 애자 안녕 약간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근데 자기소개가 끝나고 친구들이 와서 너 남자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혀 짧은 소리 내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학기 초부터. 그리고 저도 그때 당시 솔직히 예쁘고 싶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사과머리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너 그 머리 안 어울려 약간 이런 식. 그러면 얼마나 위축돼요. 그리고 나는 외모에 대한 지적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너 못생겼어 이게 아니라 민영 너 하관이 너무 긴데 턱 깎으면 진짜 이쁠 것 같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나를 다 위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코 수술도 애들한테 권유를 받았고 그때는 외모 스트레스 덩어리였던 거야. 그러니까 저는 항상 자신감이 없는 아이였어요. 최근에 중학교 친구를 진짜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제가 유튜브 한다는 걸 알고 진짜 깜짝 놀래했어요. 이런 항상 소심하고 약간 위축되어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이걸 내가 말로써 내뱉는 것도 진짜 많이 치유가 됐구나 싶은 게, 인간관계에 고민이 많잖아요. 저 진짜 다음에 이 이야기 또 해야 되겠어요.